한번 보겠습니다. 부사 한번 볼게요. 부사. 우리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많이 틀려서 부사부터 이제 좀 복습을 해보자면, 자, 부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사의 예시는요 정말 많거든요. 지금 제가 very, fast, hard, finally, often 이 정도만 썼는데 사실 부사는 뭐 정말 종류가 많죠. 우리말로 이제 강조해주는 말, 그러니까 매우 예쁘긴 예쁜데 매우 예쁘다. 뭐 아니면은 뭐 얘가 잘했는데 정말로 잘했다. 그럼 정말로, really 이런 단어들 이런 게 다 이제 부사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 yesterday 어제, 내일, tomorrow 이런 것도 다 부사예요. 부사. 됐습니까? 뭐 장소를 말하는 거, 여기, here, 저기, there 이런 거 이런 게 다 부사예요. 부사.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전치사. 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해서 구를 만든다. 그 구는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구, 부사구를 만든다 라고 했고요. 전치사의 종류는 뭐 역시나 in, at, on, of, from, to, 뭐 above 뭐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없는 단어 2개 이상의 덩어리, 이게 구였죠. 자, 바로 이어서 접속사. 접속사는 연결해주거나 절을 만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문장과 문장 또는 단어와 단어 등등을 연결해주거나 아니면 절이란 녀석을 만드는데, 이 절이라는 녀석은 주어 동사가 있는 어떤 단어 2개 이상의 덩어리를 말하는 거였죠. 접속사의 종류는 and, but, or, that, when, 뭐 as, before, after, until, since 뭐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분. 자, 성분이라는 거는 이제 뭐가 들어있냐? 문장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바로 성분이라는 녀석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품사라는 거는 전부 다 사자로 끝나는 것들은 다 단어였지만 성분은 단어, 구, 절로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주어는 행동을 누가 하느냐?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고요. 동사, 서술어는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뭐뭐다 라고 해석하고요. 목적어는 행동을 누가 당하느냐? 서술어의 목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을에게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보어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의 상태 또는 목적어의 상태.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면 주격 보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바로 이어서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인데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햄버거의 피클과 양상추 같은 녀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품사와 성분 간의 관계도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동사는 동사, 서술어 역할, 형용사는 보어와 수식어, 그 다음에 부사는 수식어. 지금 저 안 보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보고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녀석이다, 중요한 녀석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형식에 대한 거. 문장의 오형식은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뭘 넣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문장의 형식이죠. 이름이 문장의 형식이다 보니까 전부 다 문장의 형태입니다. 품사는 단어였고요, 성분은 단어, 구, 절이었고요, 형식은 문장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에 맞는 문장을 완전한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1, 2, 3, 4, 5 형식 5가지 형식이 있는데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어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는 형식. 이때 동사를 우리가 뭐라 불렀었더라? 1형식 동사? 뭐라고? 타동사? 아닙니다. 자동사예요. 반대로 말했어요. 왜 자동사냐면요, 자기 자신만 있어도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어가 없어도 자기 자신만 있어도 의미 전달이 된다. 그래서 자동사고요. 3, 4, 5형식에 있는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 불렀고요. 뒤에 남이 있어야 된다. 즉 남은 목적어를 말하는 겁니다. 목적어가 있어야만 의미 전달이 되는 동사, 타동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형식과 해석법은요, 제가 가볍게 봤었고, 사실은 저는 자타동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동사는 지가 그냥 알아서 발생하는 거고요. 타동사는 어떤 대상에게 영향을 주는 동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동사는요, 을을 붙여 해석하면 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지난번에 준동사도 했었지만 준동사는 제가 테스트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부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에센셜 그래머, 우리 이제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독해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씩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독해, 목요일마다 문법, 토요일마다 영작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 교재는요, 제가 중간 부분을 좀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또 너무 쉽고 이래갖고요, 제가 일부러 중간부터 잘라서 유닛 9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제 교재를 좀 따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1페이지를 펴주시면 1페이지가 이제 유닛 9로 시작합니다. 앞부분이 쉬워서 제가 뺐어요. 자,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 할 건데, 자, 이 독해를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성부를 좀 잠깐 볼까요? 구성을 잠깐 보시면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위에 단어들 나와 있고 아래 to the sentences 해갖고 이제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문제가 짧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바로 넘어가 보시면 이 페이지에 to the context 해갖고 문맥을 생각하며 각 단락의 문장 순서를 정해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알겠죠? 순서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걸 맞춰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요, read the passage.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독해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아래에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Read again and think more 해서 문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요, Part 1에 문장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문장을 이제 정확하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지문이에요. 그 문장들을 다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넘어가시면요, 자, 두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8페이지가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이제 파트 2에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유닛 9의 내용이고요.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에다가 표시를 하고 각 선지를 해석해라. 해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은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고 각 선지를 해석해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유닛 10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유닛당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가로 넣은 해석 연습 및 문제풀이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연습과 문제풀이 부분은 제가 보통 다 숙제로 주고 있고요.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은요, 1페이지에 있는 내용, 단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 정도를 수업 시간에 같이 볼 거고, 나머지는 문제를 이제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온 거에서 이제 병주가 좀 질문할 게 있다면 제가 다음 독해 시간에 질문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그 단어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 부분 볼 때는요, 제가 이제 단어의 의미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병주가 알고 있는 단어라면은 쓰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 잘 모르는 단어라면은 그 단어의 의미를 그 책에다가 그대로 잘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독해할 때도 이제 항상 필기 노트를 좀 미리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해하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별한 어법이 나오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단어 표현이 나오거나 이러면요, 제가 필기를 하기 때문에 필기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날짜는 5월 27일이니까 좀 이따가 필기를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교재에 있는 1페이지 내용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닛 9의 제목을 보면은요, 맨 위에 커다랗게 제목이 나와 있죠. Internet Enemies 이렇게 나와 있네요. enemy라는 거는 적이야, 적. 아군, 적군 할 때 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적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from the world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나 SNS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 때문에 속상하거나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나? 다음 사진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찾아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10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고 있으면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admit 무슨 뜻일까? 첫 단어부터 너무 어렵네. 자, admit은 무슨 뜻이냐? 잘 모르겠어요? 인정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야. 인정하다. 자, 두 번째 argue. 오른쪽에 argue. 비슷해요. 비슷한데 언쟁을 벌이다, 논쟁하다 이런 뜻이야. 언쟁을 벌이다. 그러니까 말싸움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언쟁을 벌이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browse. 단어가 좀 어렵겠네. 우리가 인터넷 할 때요,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 인터넷 구글 크롬이나 뭐 이런 걸 키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걸 키는 거. 그걸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뭐냐면요, 둘러보다라는 뜻이야. 둘러보다. 자, 네 번째 체크. 이거 너무 쉽다. 무슨 뜻이에요? 확인하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from. 이건 단어가 좀 어렵네요. from은 뭐냐면요, 보통 얼굴 같은 걸 찡그리다라고 할 때 from이라고 해요. 이렇게 찡그리는 거. 이런 게 from이야, from. 찡그리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맨 아래로 가서 furious 나와 있죠. 이게 뭔 뜻일까요? furious. 이것도 좀 단어가 뭐라? 오, 맞습니다. 몹시 화난. 우리가 몹시 화난 거를 경노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노한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경노한, 몹시 화난,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요. 형용사입니다. 화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first. 퍼스트는요,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게시글, 어떤 글을 게시한 건 있죠. 게시글 또는 게시하다, 어떤 글을 게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게시글 또는 게시하다. 걔는 어이죠. 자, 그 다음에 response. 뭐라고요? 안 들려요. 논쟁? 논쟁은 아니고. response는요, 반응이라는 뜻이야. 반응. 그래서 그 response 아래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잠깐 써보면요. respond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respond. 이 respond가 동사로서 반응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응하다. 우리가 반응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과 잘 어울리냐면요, 뭐뭐에 반응하다. 에라는 말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에라는 말. 그래서 제가 뭐뭐에 반응하다를 영어로 써본다면요. 자, 반응하다는 respond니까 똑같이 respond 쓸게요. respond. 이 뭐뭐에를 써야 되잖아. 이 에가 뭐냐면 바로 전치사 to예요. to. 그래서 respond to라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respond to.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rude. 오, 맞아요. 무례한. 맞습니다. 자, 마지막에 사이트 나왔는데, 사이트는 말 그대로 인터넷 사이트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뜻은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소, 어떤 지점 이런 뜻이 있어요. 사이트, 장소, 지점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럼 아래 나와 있는 to the sentences 해갖고 나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각 단어들은 위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맞추기가 쉽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 처음에 from 무슨 뜻이었죠? 찡그리다. checked는 확인했다겠죠. 과거형이니까. 그다음에 furious는 몹시 화가 난. 4번에 argue. 언쟁하다. 5번에 admit. 인정하다. 그다음에 6번에 rude. 무례한. 자, 됐죠?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해석해 볼 겁니다. 자, 단어만 알아본 거잖아. 앞에 나와 있던 거니까. 자, 1번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제 하나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해볼까? He is, 이런 거 해석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읽고 해석하는 거야. 읽고. 영어를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His careless behavior made me frown. 이렇게 천천히 읽어도 돼요. 그의 careless가 뭘까요? careless. careful은 무슨 뜻일까? careful. 조심하는 거잖아. 그럼 careless는 조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주의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심스럽지 못한, 부주의한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의 부주의한 행동이 나를 찡그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고 해석해 볼까? 영주가? 오케이. 근데 그것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것까지 제대로 해석해야죠. 이까지. 자, 3번 볼게요. 3번은 제가 해볼게. My mother was furious because I told her a lie. My mother, 우리 엄마가 was furious, 경노했습니다. Because, 왜 그러냐면 I told, 내가 말했기 때문에 her a lie, 그녀에게 거짓말을 말했기 때문에. 여기 뒷내용이 참고로 사형식 문장이에요. I told, 내가 말했다. her,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a lie, 거짓말을, 뭐뭐에게 뭐뭐를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해볼까요? argue, angrily. 사람들이 왜 갑자기 angryly로 갔어요? When people argue만 해석해보면 되죠.
자, 사람들이 argue. 언제? 언쟁 하던데 when이 있네 맨 앞에. when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이 when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 팔품사 때 배웠던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그래서 해석을 좀 안에 써주세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요.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사람들이 언쟁을 할 때 그렇지. 그 다음에 they. 그들은 speak angrily. 화내면서 어. 서로에게 말하였다 하면 안 돼요. 과거가 아니잖아요. 말한다. 말했다 하면 안 됩니다. 말했다 spoke야, spoke. 알았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제가 할게요. Don't be afraid to admit your mistakes. 자, don't be 하면은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to admit, 인정하는 것을. your mistakes, 너의 실수를. 즉, 너의 실수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 6번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cut i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그 단어를 좀 알려줄게. cut in이 뭘 것 같아? 느낌상? 비슷해. 비슷해. 굉장히 비슷했어. 끼어들다야. 끼어들다. 컷이 자르는 거니까 누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걸 잘라버린 거잖아. 끼어드는 거예요. 됐어요? 그만 한번 해석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동안에 끼어드는 것은 오케이. 오, 완벽한 해석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6번이 그 문법적으로는 it이라는 가주어와 to cut in이라는 진주어가 결합된 문장 구조인데 그 가주어 진주어를 선생님이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오, 아주 해석을 잘했어요. 감각이 있네. 좋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페이지는 이제 병주가 숙제로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우리 3페이지에 있는 read the passage 여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1, 2, 3번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제가 이렇게 PPT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필기 노트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뭘 위주로 설명할 거냐면요. 어떤 이제 구문이라든가 아니면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이한 게 나오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Todd was browsing music site post. 이렇게 나왔네요. 자, browse 아까 무슨 뜻이었죠? 까먹었어? 인터넷 브라우저 얘기했었다가. 맞아. 둘러보다. 터드가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뭐를요? 음악 사이트 게시글들. 됐어요? 여기서 게시글이라는 뜻이겠죠. 음악 사이트 게시글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는데 something caught his eye. 이 caught는 과거형인데요. 뭐의 과거형일까요? 맞아요. catch야, catch. 그래서 무언가가 그의 눈을 잡았다. 눈을 잡았다는 게 진짜 눈을 잡았다는 게 아니겠죠? 눈을 사로잡았다. 즉 눈길을 끌었다.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Beats is dumb. R&B2 is a much better band.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Beats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R&B2라고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아마 그 가수 이름인가 봐요. 어쨌든 Beats는 is dumb. dumb은 뭐냐면 멍청하냐. Beats는 멍청해. R&B2가 is a much better band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여기 much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자, 여기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much 이 녀석을 한번 볼게요. 이 녀석이 뭐냐면요. 얘를 알려면요. 일단 뒤에 나와 있는 better라는 녀석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녀석을요. 비교급이라고 부르거든요. 비교급, better 이런 거를 이렇게 형용사에다가 er 붙는 녀석들 주로. 그래서 형용사에 이렇게 er 붙는 녀석을 이제 우리가 주로 비교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교급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 더 뭐뭐한으로 해석해요. 더 뭐뭐한. 됐어요? 더 뭐뭐한. 자, 그런데 이 비교급 앞에 어떤 특정한 표현이 나옵니다. 비교급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비교급 강조 표현. 비교급 강조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미리 말하자면 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요 훨씬이라고 해석합니다. 훨씬.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해석하면요 훨씬 더 뭐뭐한으로 해석합니다. 훨씬 더 뭐뭐한. 그러니까 더 뭐뭐하다는 거를 강조해 준 거죠. 훨씬 더 나은 밴드야. 그냥 나은 밴드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은 밴드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훨씬이라고 해석되는 비교급 강조 표현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근데 이게 중1, 2때 시험에 잘 나와요. 중1 보통 2학기 기말고사 아니면은 중2 1학기 중간고사 이때쯤에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5가지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even 그다음에 still, far, a lot, much 이렇게 5개 있습니다. even, still, far, a lot, much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 5개는 전부 다 뭐냐면요 훨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심지어, 여전히, far, 멀리, a lot, 많이, much도 많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비교급의 앞에 위치하면은 훨씬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얘네 5개가 뜻이 다 똑같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닙니다. 조금씩 의미 차이가 있어요. 의미 차이가 있는데 근데 얘네들끼리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시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개를 그냥 훨씬으로 해석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알겠죠? 근데 쌤이 이거 나온 김에 잠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실제 실화예요. 실화. 네, 선생님 친구가 이제 겪은 건데요. 선생님 친구가 이제 외국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외국 여자. 근데 이제 이제 예비 장모 장인어른을 이제 만나뵈러 갔었어. 이제 결혼하기 이제 전에. 그래서 만나뵈러 이제 한번 만나뵙고 이제 막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 그리고 이제 되게 마음에 들어했어. 내 친구를 이제 그 장인 장모가 되게 마음에 들어했어. 그래서 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2번째 또 이제 만나러 이제 갔어. 여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내 친구가 장모님께 아부를 좀 떨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지. 내 친구가 아니 어머니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신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름다운 거니까 우리가 beautiful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더 아름다운 거니까 more를 붙이거든요. 이렇게 more beautiful. 더 아름다우시네요. 근데 여기서 훨씬 강조하고 싶은 거야.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훨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이때 좀 선택을 좀 잘못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여기에서 far라는 표현을 아마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far more beautiful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you are far more beautiful than 하면서 지난번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 예비 장모님께서 기분이 언짢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이유를 말할게요. 이게 문법책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이건 그냥 가볍게 들어도 돼요. 이게 far를 쓰면 이제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far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어감이 되냐면 이제 우리식으로 내가 풀어서 말해볼게. far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어머니 지난번에는 외모가 별로셨는데 오늘은 좀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이제 예비 장모님이 이건 건방진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셔.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훨씬은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때랑 멀리 떨어져 있어. 아이고 그때는 외모가 별로였는데 지금은 훨씬 낫네.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요 still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still. still은 원래 뜻이 여전히잖아. 그때도 아름다우셨는데 여전히 아름다우신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우시네. 이런 느낌. 됐어? 그래서 사실 얘네끼리의 의미 차이가 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런 애들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 같은 건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보통 what이에요, what. 가장 무난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면 아우 비트는 멍청해, R&B2가 훨씬 더 좋은 밴드지, 이런 글을 봤대요. 자,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일단 글을 더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등장인물을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등장인물이 터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츠라는 밴드와 R&B2라는 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등장하는 대상이 벌써 셋이나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터드라는 사람. 이 터드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보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시글 해서 이제 여기에 사람이죠, 사람. 그리고 이제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가 이제 비츠라는 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R&B2. 이제 밴드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Todd frowned and typed loudly. Todd는 frown 했대요. frown이 아까 뭐였지? 찡그리다. 얼굴을 찡그렸고요. 그리고 typed 했답니다. 이 type이 동사로 쓰이면요, 타이핑하다. 됐어요? 타자 치는 거야. 타자 치는 거. 타자를 쳤습니다. loudly. 크게.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야. 뭐라고? 이 자식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을까요? 터드는 어느 밴드의 팬일까요? 비치의 팬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터드는 비치의 팬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ridiculous. ridiculous를 이렇게 대화문에서 쓰면 이게 원래 ridiculous는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는 우스꽝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스꽝스러운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 웃기고 있네 이런 느낌이야. 됐어요? 웃기고 있네. That's the dumbest thing. 그것이 가장 멍청한. 여기 est 붙으면 가장 뭐뭐하니거든. 그래서 그것은 가장 멍청한 것이야. 어떤 것이냐면은, 자, 여기 내가 이제 이 대시 생략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I've ever hea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묶어볼게. 이 묶은 게 앞에 있는 띵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띵이라는 건 어떤 것이죠. 것. 명사입니다. 명사. 근데 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거든. 그럼 이 빨간색은 정체가 뭘까요? 명사 꾸며주니까 뭘까요? 우리 8푼 다시 해야 돼? 명사 꾸며주는 애가 누구였어? 명사 꾸며주는 애. 명사를 꾸며주는 애. 부사?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안타깝군요. 명사를 꾸며주는 놈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됐어요? 그럼 이 빨간색 덩어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일단 내가 기본기 계속 하면서 할 거야. 근데 잘 봐. 동주 잘 봐봐. 형용사, 사자로 끝나는 건 쌤이 뭐라고 말했죠? 그냥 품사인데, 품사는 뭐의 동아리? 단어라고 했거든요. 단어. 근데 지금 여기가 단어로 돼 있나? 봐봐. 하나, 둘, 셋, 네 단어네요. 그쵸? 한 단어가 아니잖아. 사로 끝나면 한 단어여야 된다고 했어요. 한 단어. 근데 한 단어가 아니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이때 단어가 2개 이상인 거네.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 이렇게 불렀어. 그럼 여기 안쪽을 잘 살펴보면 I가 주어고요. have heard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 여기가 동사예요. 그럼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색 괄호를요,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됐어요? 자, 형용사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니은자 받침 끝났었거든. 기억나요? 니은자 받침. 그래서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뭐뭐한 것. 됐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ever라는 단어가 있는데 ever 우리가 되게 많이 보는데 이 ever를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ever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제것, 여태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내가 I've ever heard 여태껏 들었던 가장 멍청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것이라는 건 그 글을 말하는 거겠죠. 글을 딱 보고 이제 댓글을 쓰는 거야. 얘가 웃기고 있네. 야, 네가 쓴 글은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멍청한 말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됐어요? 댓글에 이렇게 남긴 겁니다. You don't even have. 너는 심지어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 reasons.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유조차 없잖아. 그냥 무작정 까는 거잖아.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긴 겁니다. Todd felt better. 자, 이렇게 글을 남기고 나서 이제 터드가 어떻게 됐어요? felt better. 기분이 좀 더 나아졌답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의 better랑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better 있죠? 이게 뜻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번 알아볼게요. 자, 2번에서 쓰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비교급 얘기를 잠깐 했는데 good 이라는 단어는 좋은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거의 비교급을 쓰면 우리가 더 좋은이라고 하겠죠. 더 좋은.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요. 이 더 좋은이 better야, better. 그래서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어볼게요. well이라는 단어가 있어. well. 이 well이라는 단어는요.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형용사로서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어. 건강한. 됐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잘이라는 뜻이 있어. 잘. 잘한다. 너 잘한다. You do well.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비교급을 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건강한 또는 더 잘 이렇게 해서 하겠죠. 더만 붙이면 되겠죠. 그럼 이 well의 비교급을 어떻게 쓰는가? 얘도 똑같이 better해요. 됐어요? 두 가지가 됩니다. 여기서도 더 좋은이 맞겠다. 그것의 비교급이 더 적절하겠다. 쏘리. 근데 어쨌든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건 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etter는요 더 좋은이라는 뜻도 있고 더 건강한이라는 뜻도 있고 더 잘이라는 뜻도 있어요. well이라는 게 뜻이 되게 많거든요. 건강한 뜻도 있고 잘도 있고요. 사실 명사로서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요.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웰빙 음식. 웰빙 들어봤어? 웰빙 음식 들어봤어? 웰빙이 뭔지 알아요? 웰이 이거예요. 웰. 빙이 뭐냐? 빙이야. 이거거든? 웰은 건강한이고요. 빙은 산다는 뜻이거든요. 건강하게 살자 이런 뜻이야. 됐어? 그래서 건강 음식이 되는 거야. 웰빙 음식. 됐죠? 자, 그래서 터드는요 더 좋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이걸로 해서 하는 게 더 맞겠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Later, 나중에 he checked his post. 그가 그의 게시글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터드겠죠. 터드. 아직 딴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비트는 멍청해, R&B2가 훨씬 낫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글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뭐라고 할까? 그냥 인터넷상의 어떤 적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우리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아직 등장인물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인터넷 에너미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인터넷상의 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팬입니까? 당연히 R&B2의 팬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터드와 인터넷 에너미가 서로 vs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됐어?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게시글을 확인을 했습니다. 터드의 게시글을 확인을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There was another response. 자, there was. there하고 비동사 나오면요, 있다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뭐뭐가 있다. 자, 얘도 좀 중요한 표현이니까 제가 좀 써볼게요. 여기 왼쪽 지워도 되죠? 왼쪽 좀 지울게. 여기에서 좀 설명할 게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줄게. 시간 좀 벌써 지났으니까. 자, 3번 쓰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요, there하고 비동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진짜 자주 나오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몰라요. 자, 잠깐 볼게요. there 비동사 나오는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주어는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잖아요. 원래 위치가.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B가 동사거든요. 동사. 근데 주어가 어디 나오냐면 there가 주어가 아니고요. 주어가 뒤에 나와요. 특이하게.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리가 바뀌어서 나와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얘가 있다. 주어가 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언제나 동사를 쓸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시제랑 인칭, 1, 2, 3인칭, 그리고 수, 단수, 복수 이런 걸 항상 신경 써야 되거든. 근데 앞에 있는 대어를 보고 우리가 이 동사를 결정짓는 게 아니고요. 뒤에 나와 있는 주어를 보고 이제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이 there는 주어가 아니고 여기 was라는 동사가 있죠. 뒤에 있는 another response 얘가 주어가 됩니다. 됐어? 자, 그럼 response는 아까 무슨 뜻이었더라? response 아까 무슨 뜻이었지? 그건 browse. respond 뭐였지? 아까 내가 respond to 했잖아. respond to 동사형도 알려줬잖아. 까먹었어? 비슷해요. 응답, 반응 이런 뜻이야. 그래서 respond가 반응하다, 뭐뭐에 반응하다 이거였죠. 자, 그럼 여기서 response에 s 안 붙었죠? 보시면요. 그럼 단수네요. 단수니까 was로 쓴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또 다른 반응이 있었다야. 또 다른 반응이 있었다. 게시글이 있고요. 그 게시글 아래 댓글들이 막 이렇게 쓰이잖아. 근데 또 다른 반응이라는 건 결국엔 또 다른 댓글을 말하는 거죠. 됐어요? 자, 또 다른 댓글이 있었답니다. My reason, 내 이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또 다른 댓글은 아마 이 인터넷 에너미가 쓴 글이겠죠. 그렇죠? 내 이유. Only stupid people like you like beach.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like가 두 번이 나왔는데요. 이 like랑 요 like랑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like에 대한 것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자, like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언제나 이렇게 단어를 알아볼 때는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뜻만 외우면 안 돼요. 품사랑 같이 외워야 돼요. 품사. 그래서 우리가 팔품사를 배운 거야. 왜냐면 품사를 알아야만 얘를 어느 자리에 쓰는지 알 수 있고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됐어? 그래서 품사랑 항상 같이 외워야 됩니다. 자, like는 당연히 잘 알다시피 동사로서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뜻 말고요. 우리가 전치사의 뜻도 있습니다. 전치사로서요. 뭐뭐처럼 같은 뜻이 있어요. 뭐뭐처럼. 뭐뭐 같은.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은. 자, 그럼 전치사니까 like가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 뭐가 나올까요? 전치사는 뭐랑 결합된다 했죠? 이거 오늘 대답 못하면 이거 백지 테스트 또 봐야겠는데. 전치사 뒤에 뭐가 나오지? 왜 이렇게 부사를 왜 이렇게 좋아해? 부사 아니야.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돼서 뭘 만든다? 구를 만든다. 그래서 일명 전명구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전명구. 됐어? 자, 봐봐. 그러면은 여기 문장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only는 부사거든요. 이렇게 내가 괄호로 쳐버릴게. 필요 없는 것들은. stupid people이 주어예요. stupid가 형용사야. 멍청한이라는 뜻이잖아. 얘가 명사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주어. 여기 있는 like가 동사예요. 이 beach가 목적어고요. 됐어? 그럼 중간에 like you가 껴있네요. 이 like you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전치사의 명사예요. 전치사의 명사. 됐어?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오로지 멍청한 사람들 like you, 너 같은. 오로지 너같이 멍청한 사람들만 비치를 좋아해. 이렇게 댓글을 쓴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세게 말하고 있네요. 아니, 터드가 아니 여기 뭐야? 아래 비투가 짱이지. 아유, 비치는 진짜 아유, 이거 뭐냐? 이렇게 글을 썼어. 이 비치의 팬인 토드가 보고 열받습니다. 야, 넌 뭐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쓰냐? 너 왜 그딴 식으로 글을 써?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근거? 내가 말해줄게. 야, 비치는 너같이 멍청한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밴드야. 야, 이 사람이 이제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arguing 하고 있습니다. arguing, 언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딱 중간 정도 읽었는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올지 아직은 알 수가 없겠네요. 자, 우리 잠깐만 쉬는 시간 가졌다가 좀 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댓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 글을 봤어요. 이제 인터넷 애너미에서 댓글을 봤습니다. Now, 이제 터드가 was furious 했대요. 몹시 화가 났습니다. So, 그래서 he wrote another angry response. 그가 썼습니다. 또 다른 분노의 응답을 썼습니다. 분노의 댓글을 또 남긴 거예요. 자, 그래서 댓글이 계속 남기고 댓글이 계속 이렇게 달리고 이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And then 그러고 나서 they spent hours arguing online back and forth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또 이제 이렇게 밑줄을 제가 쳐놨는데 이 표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 spend라는 표현인데요. spend 뒤에는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돈 관련된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간이나 돈 이게 나오고 그 뒤에 동사의 ing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ing 하는데 시간을 쓰다, 돈을 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g 하는데 만약 시간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돈이 나왔다면 돈을 소비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자연스럽죠. 스펜드의 기본 뜻이 소비하다의 뜻이거든요. 시간을 소비한다는 건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back and forth는 이제 왔다 갔다라는 뜻이야. 왔다 갔다, 됐죠? back은 뒤쪽이잖아. forth는 앞쪽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일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됐어? 왔다 갔다라는 뜻이에요. 해석해보자면 그러고 나서 그들은, 즉 터드와 인터넷 애너미는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시간을 보냈다는 거겠죠. 뭐 하면서? 논쟁을 벌이면서 온라인상에서 back and forth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 자, this guy 이 녀석은 won't admit 인정을 하지 않을 거야. 뭘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가 wrong 틀렸다는 것을. Todd thought 터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댓글로 싸웠는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터드 입장에서 이 자식은 지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러고 이제 일단 1차적인 댓글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 터드가 met his best friend Greg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Greg을 이제 만났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또 등장인물이 나왔네요. Greg라고. 자, Greg를 만났는데 Greg said Greg가 말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Some guy, 어떤 녀석이 said, 말했어. Beach is better than R&B2라고. 어라? Beach가 R&B2보다 더 낫다고 말했어. 잉? He, 그 자식은 심지어 called, 말했어. 나한테 ridiculous, 웃기고 있네 라고 말했어. 이걸 듣고 있는 터드가 어라? Can you believe that? 너 그거 믿을 수 있겠어? 나 너무 화가 나.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넷 애너미랑 그레이그가 동일인물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터드가 좀 당황한 거야. I mean, 그러니까 내 말은 that guy was rude. 그 녀석이 그래 무례했어. 그게 나야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야, 그 자식 참 무례하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it's just your opinion. 그것은 그저 너의 의견일 뿐이잖아. 터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His face got red, but then he felt silly. 자, 한번 볼게요. 여기 got에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6번 쓰겠습니다. 6번. 이 get이라는 단어가 뜻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 get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사 중에서 예를 들면 make, ge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take, 이런 단어가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쓰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get은 얻다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얻다만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뜻만 알려줄 건데 이 안타깝게도 가장 대표적인 뜻만 5개예요. 5개. 왜 하필 5개냐면요.
문장의 오형식, 형식별로 뜻이 하나씩 다 있어요. 대표적인 뜻이. 근데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1형식에서 나오는 동사일 때, 2형식일 때, 3형식일 때, 4형식일 때, 5형식일 때 이 get의 뜻이 다 다릅니다. 됐어? 그래서 이 뜻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1형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하고 get만 나오는 거. 됐어? 이렇게. 그럼 이때, 그러니까 결국엔 1형식이죠, 1형식. 여기다 옆에다 쓸게요. 1형식 구조일 때. 그럼 이때 get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도착하다라고 해석합니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회화에서요, 길 물어볼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 get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와서 길을 물어봅니다. 그럼 길을 물어봐. 예를 들어서 My Class 영어학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How can I get to my class?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How can I get to my class?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 직역을 해볼게요. 내가 어떻게 can get 도착할 수 있습니까? my class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my class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my class에 어떻게 갑니까? 길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길 물어보는 표현.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 다음에 get이 나오고요. 이번에는요, 보어가 나옵니다. 보어. 근데 보어가 나오는데 어떤 보어가 나오냐면요, 형용사 보어가 나와요. 제가 앞으로 이제 줄여서 쓸 건데요. 형용사는요, 우리가 A라고 쓰거든요. A 이렇게 소문자 A, adjective라고 할 때 A라고 씁니다. 그래서 AC라고 쓸게요. 제가 앞으로 이 AC는 이제 형용사 보어를 말합니다. 형용사 보어. 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란 거였죠? 형용사 됐어요? 대명사는 생략해도 됩니다. 명사, 형용사요. 명사, 형용사 됐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형용사 보호가 올 때입니다. 형용사 보호, 즉 이형식 구조이 되죠. 자, 이때 get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오른쪽 이거 좀 헷갈리니까 여기 지울게 그냥. 자,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뭐뭐해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해지다. 뭐뭐해지다. 여기 예시라는 표현 좀 써줄게요. 뭐뭐해지다. 그러니까 뭐뭐해진다는 거는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그녀가 예쁘다는 she is pretty라고 쓰죠. 그렇죠? 그녀가 예쁘다. 그럼 그녀가 예뻐지다는 she gets pretty라고 합니다. she gets pretty. 됐어요? 예뻐진다. 됐어요? 뭐뭐해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갈게요. 자, 이번에는 주어 나오고 get 나오고 목적어 나오는 겁니다. 즉 3형식의 경우인데요. 이때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얻다의 뜻이 됩니다. 얻다. 그래서 뭐뭐를 얻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얻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회화에서는요, 얻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제로 더 많이 쓰는 뜻은 뭐냐면요, 사다라는 뜻을 더 많이 써요. 사다. 바이야, 바이. 구매하다. 됐어요? 그래서 뭐뭐를 사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형식 구조를 한번 보여줄게요. 4형식은 당연히 주어 나오고 get 나오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문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4형식 구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동사를 해석할 때 주다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주다. 그래서 얘에게 뭐뭐를 얻어다 주다는 거거든요. 얻어다 주다. 얻어서 주는 거야. 아까 얻다라는 뜻이 있었죠. 근데 얻다라는 뜻도 있고 사다라는 뜻도 있잖아. 그래서 사주다라는 뜻도 돼.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주다라는 뜻이 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에게 뭐뭐를 사주다 라는 뜻으로 좀 더 많이 쓰여요. 얻어다 주다를 해석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주어 나오고 get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옵니다. 즉 5형식, 여기 형식을 안 썼네요. 5형식 구조. 자,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 get은요, 뭐뭐 하게 해주다,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게 약간 시킨다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얘한테 이 목적격 보어 하게끔 시키다. 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나 되는 뜻이 있는데요. 이 5가지 뜻을 우리가 다 따로 외우려면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get의 가장 본질적인 뜻을 알려드릴게요. 본질적인 뜻. 그러니까 get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요. 요 녀석은요. 없다가 생겼다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get의 본질적인 뜻은. 없다가 생김. 좀 이런 느낌이거든. get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펜이 있어. 주인 없는 펜이야. 근데 선생님이 가갖고 펜이 있네? 내가 가져야지 득템했어. 자, 그러면은 이 펜을 내가 얻은 거죠. 그쵸? 얻었다야. 근데 얻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펜은 원래 선생님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나는 이 펜이 없었어. 없었는데 생긴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없었는데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get의 기본적인 뜻은.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뭘 말했냐면요. She got pretty라고 제가 예시를 한번 써보자면요. 그녀가 예뻐졌다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예쁨이 없었어. 됐어? 원래 예쁨이 없었는데 이게 생긴 거예요. 없다가 생겼다. 됐어? 우리가 예를 들면 밖이 어두워지고 있다. It's getting dark outsid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어로 할 때 밖이 어두워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바깥쪽이 어둠을 얻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안 어두웠어. 원래 없었는데 이 어두운 상태를 얻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어두운 상태가 생기고 있는 거야. 없다가 생기는 거야. 됐어? 그래서 get의 본질적인 뜻은 다시 한번 뭐라? 없다가 생긴다.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get이라는 이제 기본 뜻은 이런데요. get은 사실 뜻이 워낙 많아요. 여기에 있는 5가지 뜻은요 다 기본적인 뜻이고요. get 뒤에 어떤 부사 또는 어떤 전치사를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get에다가 우리가 on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get은요 없다가 생긴 거, 뭔가를 얻은 건데 on이라는 건요 뭔가에 올라선 거예요. 이렇게 올라선 거. 이게 on이거든요.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원래 여기에 없었어. 근데 여기에 올라선 상태가 생기게 된 거야. 됐어? 없다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get on이 무슨 뜻이냐면요. 탑승하다라는 뜻이에요. 탑승하다. 버스 같은 거 탈 때. get on the bus. 버스를 탄다라고 할 때 우리가 get on the bu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나는 버스에 없는 상태인데 on 한 거야. 버스에. 그래서 버스에 올라선 상태가 된 거야. 없다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타다, 탑승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get이라는 녀석이 뜻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가 요 녀석의 뜻은 무엇이냐? 여기서의 red는요 붉은 이라고 해석하거든요. 붉은 니은자 받침 끝나네. 그럼 니은자 받침 끝나니까 형용사가 되고요. get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해지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요. 졌다. 뭐뭐해졌다.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해지다를 해석한 겁니다. 됐죠? 자, 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then 그러고 나서 그는 felt silly. felt 느꼈습니다. silly 바보같이 느꼈습니다. 자, 왜 바보같이 느꼈겠습니까? 그 이유가 드디어 나오네요. Someone who was his enemy online was actually his best friend. 이렇게 말했네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someone이 이제 주어인데요. 잠깐 뒤를 볼게요. 여기 was라는 동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구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점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뒤를 보면은요, 여기에 또 was가 나와 있습니다. 됐어? 지금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왜 이런 이상한 형태가 된 것일까?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6번 지워도 돼요? 오케이. 여기 좀 지워보겠습니다. 7번을 볼 건데 이 7번은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별표 좀 치겠습니다. 별표.
이 7번 내용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도 매번 이야기하는 내용 중 하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원래 주어 뒤에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요.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안 나오고 이상한 애가 나왔어요. 후라는 이상한 애가 나왔어. 그리고 이 주어의 짝꿍 동사는 요 놈이에요. 이렇게 둘이 짝이에요. 둘이. 그럼 선생님 얘는요? 요 놈의 짝꿍 주어는 누구예요? 요 놈의 짝꿍 주어는 후예요. 후. 얘가 주어야. 이렇게 둘이 짝이야. 됐어? 이렇게 둘이 짝이고 이렇게 둘이 짝이거든요. 됐어?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이거든. 그리고 지금 중간에 뭔가가 있는 이런 상태예요. 되니? 여기까지 왔어요? 잘 봐봐. 잘 기억해봐. 우리 오늘 1일 테스트에서도 나왔었는데 문장의 5가지 형식을 한번 잘 기억해보자. 지금 쓰는 건 안 써도 돼. 봐봐. 주어 동사 1형식, 주어 동사 보어 2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3, 주어 동사 목적어 2개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 5형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장의 5가지 형식을 봤을 때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얘는 뭐가 있네. 자, 잘 기억해봐. 우리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 총 몇 개가 있었죠? 성분, 어자로 끝나는 말 총 몇 개 있었지? 5개가 있었어. 어떻게? 주어, 동사, 부사 아니죠. 어자로 끝나는 말인데. 어자로 끝나는 말. 성분은 어자로 끝나는 말. 수식어. 답이 여기 써 있는데. 목적어, 보어. 됐어요? 어자로 끝나는 말. 얘도 원래 정식 명칭은 서술 어잖아요. 편의상 동사라고 하는 거지. 성분은 어자로 끝나는 말. 품사가 사자로 끝나는 말. 됐어? 그럼 잘 봐봐. 지금 여기 문장의 5가지 형식 중에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게 수식어예요. 수식어. 수식어는 왜 빠져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수식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몇 개를 써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햄버거의 피클과도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피클을 여기다가 1개 넣든 여기다 1개 넣든 아니면 이렇게 2개를 넣든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수식어라는 녀석은 어디에 쓰든 몇 개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장의 5가지 형식을 봤을 때 주어 동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습니까? 수식어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수식어는 쓸 수 있잖아.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아무 데나 써도 돼요. 됐어? 나머지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보어는 요 사이에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수식어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놈은 뭐다? 수식어야. 수식어란 수식어가 될 수 있는 애가 2 있는데 이래서 품사 성분 간의 관계를 외워야 되는 거야. 수식어가 될 수 있는 애가 2개가 있었어. 뭐란 거였지? 화살표 잘 기억해봐. 오늘 테스트 다 맞았던데.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 뭐란 거죠? 2개 있어요. 부사랑 형용사. 그렇지. 오, 힘겹게 기억했네. 이게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자주 해야 돼. 자주 해야 바로바로 나와.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건요. 형부야. 형부. 형용사와 부사. 됐어? 자, 근데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놈은 수식어잖아. 수식어. 근데 이 수식어는 형용사랑 부사 중에 어떤 거냐면요. 일단 주어를 꾸며줍니다. 주어를 꾸며줘요. 근데 주어라는 놈은 품사가 뭐예요? 바로 나와야 돼. 이게 1초도 안 돼서 바로 나와야 돼. 주어 역할하는 품사는 뭡니까? 명사예요. 명사. 그럼 명사를 꾸며준 애니까 이 수식어는 어떤 놈입니까? 형용사. 됐어요? 자, 힘겨웠다. 자, 다시 볼게.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놈은요. 형용사가 되는 거야. 형용사. 됐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니은자 같이 된다. 니은자 같이. 됐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과로하는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과로하는 주어는 동사한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주어가 있고 여기에 동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요 가운데 있는 놈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 묶은 놈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 정말 많이 나와. 한번 볼게요. 서머는 누군가야. 그냥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야? 뭐뭐 하는 누군가야. 뭐뭐 하는 누군가. 됐어? 여기 who라고 나왔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who의 뜻은 말 그대로 누구잖아. 누구.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잘 봐봐. 누군가가 근데 그게 누구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누구냐면 was his enemy online. 온라인상에서 그의 적이었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됐어? 자, 근데 이걸 부드럽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그의 적이었다. 다자로 끝나면 안 되고 이었던 뭐뭐 하는 이음자 받침. 온라인상에서 그의 적이었던 누군가가 was 뭐였다? 사실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되세요? 여기 있는 who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할 때는요, 아마 아직은 안 배우셨을 텐데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관계 대명사. 혹시 들어봤어요? 이름 들어봤어요? 워낙 유명한 놈이라 관계 대명사라 부르는데,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가장 최초로 배우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품사랑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왜요? 배운 적 있어요? 그래요? 그래? 배운 적 있다 이거죠? 그럼 내가 또 궁금해서 못 참지. 아니 괜찮아. 아니 원래 안 배우는 내용이니까 잘 몰라도 돼. 그러면은 그 병주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래? 너가 아는 거 아무거나 말해도 돼. 너가 아는 거. 앞에 나오는 약간 명사를 약간 대신하면서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를 이어준다? 근데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야.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준동사 배울 때 이제 내가 짧게 얘기해갖고 아마 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우리가 문법이라는 걸 배울 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잘 모른다. 이게 뭘 잘 모르냐면은 학생들이 본인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판단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잘 판단하거든. 왜냐면 수학은 문제를 푸니까 내가 문제를 잘 풀면 수학을 잘한다. 문제를 잘 못 풀면 수학을 잘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판단을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영어를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본인의 영어 실력을 뭘로 판단하냐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내가 상급반에 있다, 중급반에 있다, 하급반에 있다, 이걸로 이제 자기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그거로는 판단할 수 없겠죠. 학원마다 상중하의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로 어떻게 자기를 판단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딱 하나 자가진단하는 법 알려줄게요. 자가진단하는 법. 문법을 내가 잘하냐 못하냐를 자가진단하는 법 알려줄게요. 자,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되냐면, 내가 특정 문법을 만약에 이제 기억을 한다. 예를 들어 방금 전처럼 관계대명사.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 그럼 내가 관계대명사를 잘 알고 있나? 잘 모르고 있나? 이거를 자가진단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관계대명사의 품사, 자리, 형태, 해석하는 법, 해석법. 이 네 가지를 하나도 안 빼고 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 품사, 자리, 형태, 해석, 이 네 가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문법에 대해서 최소 절반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 그럼 이 품사, 자리, 형태, 해석 혹시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명사? 너가 말한 대로 써볼게. 명사, 자리, 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어디다 써야 될까?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잖아.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잖아. 어디에 써야 돼? 주어 자리? 동사 자리? 주어 자리? 동사 자리는 아니고? 그래요?
주어 동사 자리? 동사 뒤에. 뭐라고요? 동사 뒤에. 아 동사 뒤에 여기 동사 뒤면 목적어 자리겠네? 아니면 보어 자리거나? 그럼 주목보 자리라는 거예요? 주목보 자리? 아니 왜요? 아니 왜? 본인이 말한 대로 쓴 건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아니 동사 뒤니까 동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잖아 그럼 주목보 자리라는 거겠네? 맞죠? 아니 본인이 말한 거 본인이 말한 거 말하는 거야 본인이 말한 거 그럼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법을 배울 때는 품사, 자리, 형태, 해석 네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형태. 후가 위치. 후, 위치, 또 그게 다가 아닌데? 그 후 위치하고 대. 대? 또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닌데? 그리고 형태가 많아요. 자 봐봐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영어에 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개념을 말할 때는요 머리를 쥐어짜내서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주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를 푼다거나 해봅시다 근데 개념을 막 쥐어짜 막 한 1분 동안 쥐어짜 해놓고 겨우겨우 생각이 났어. 근데 이러면 이미 시간 다 지났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병주한테 설명할 때 병주야 미안해 잠깐만 주어 다음에 뭐더라 뭐였지 잠깐만 내가 생각이 안 나네 맞다 동사 온다 이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바로바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맞죠? 그래서 개념을 말할 때는요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쩌르륵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개념을 완전히 익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쥐어짜내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뭐든지 마찬가지야. 뭐든지. 과학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중1 과학을 잘 몰랐었는데 중1 과학 뭐 배워요? 내가 잘 몰라서. 생물의 다양성. 지금 최근에 배운 게 그거예요. 중1 때 뭐? 과학도 이제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잘 몰라서. 생물의 다양성. 또 최근에 배운 건 뭐예요? 최근에 그거 배웠어요? 중1 때 막 그런 거 배우지 않나? 무슨 뭐 전선 이런 거 배우지 않나? 뭐 한랭전선 뭐 막 그런 거 배우지 않나? 아닌가? 아니야? 중1 때 배운 게 아닌가? 그럼 중1 때 그거 배우나? 그 지진 해갖고 뭐 P파, S파 막 이런 거 배우지 않나? 아니에요? 나 중1 때 배웠는데 그거. 지금 또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모르겠네. 아무튼 그럼 막 전기 막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전기? 아직 안 배웠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와이프가 과학 선생님이거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아무튼간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어떤 거를 딱 물어봤을 때 팍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나올 정도로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익혀야 된다라는 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영문법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품사 자리 형태 해석을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따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투부정사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럼 투부정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투부정사의 품사, 자리, 형태, 해석 네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어야 내가 투부정사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반대로 그 네 가지를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다면은 그 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방금 말한 네 가지만 알아도요 웬만한 문법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웬만한 문법 문제. 됐어요? 우리 병주가 처음에 우리 입학 상담할 때 그 문법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법을 좀 중점적으로 방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요거 말씀드렸어요.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졌으면 중간에 있는 놈이 꾸며준다까지 해갖고 요 관계대명사는 그냥 짧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읽어봤고요. 자, 그럼 글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터드가 음악 사이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나쁘게 말한 글을 발견하고는 분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글을 다시 올리면서 서로 온라인상에서 언쟁을 벌이게 됐죠. 근데 다음날 알고 보니까 온라인에서 싸웠던 상대가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레그라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글이 3단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 자, 글의 요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해놓고 나와 있습니다. 요지라는 게 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지라는 건 뭐냐면요,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 이게 요지예요.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2번? 2번?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1번. Different people like different bands. 다양한 사람, 이 different를요, 다른으로 해석해도 되고 다양한으로 해석해도 돼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밴드를 좋아한다. 2번. You should not be rude online. 너는 온라인상에서 무례해서는 안 된다. 3번. Best friends must believe each other. 가장 친한 친구는 서로를 믿어야만 한다. 4번. Choose the right words for your post. 너의 게시글에 대해서 올바른 단어를 선택해라. 정답은 2번밖에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2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고르래요. 1번. 터드는 R&B2보다 비트를 더 좋아한다. 터드. 맞아요? 2번. 터드는 상대방의 댓글을 보고 바로 사과했다. 아니죠. 사과한 게 아니라 분노의 댓글을 달았잖아요. 그렇죠? 2번 아니고요. 3번. 그레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쳤다. 뉘우쳤어요? 뉘우치진 않았죠. 오히려 다음날 와갖고 야, 그 자식이 나 열받게 하더라니까 이랬잖아요. 그렇죠? 뉘우치지 않았죠. 4번. 그레드는 온라인으로 싸운 상대가 누구인지 알았다.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알고 있었어? 아니, 안 들려요. 제가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래요. 자, 그레그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죠. 알고 있었던 거는 터드가 알고 있었죠. 터드가. 그렇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제가 아까 이제 답을 이제 맞춘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인데요. 빈칸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온라인 상의에서 적이었던 누군가가 실제로는 그의 누구였다니? 가장 친한 친구, best friend였다니.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숙제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앞에 있는 2페이지 포함해서 2페이지부터 그 뒤에 쭉 해갖고 8페이지 여기까지가 이제 숙제가 되겠습니다. 해오시면 되겠고요. 그 숙제 해오시면요, 이제 항상 답지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답지는 이제 저기 사물함에 있어요. 그때 사물함 기억나시죠? 뒤에? 그래서 학원에 등원하시면 그 사물함 문 열고 거기서 답지 꺼내서 채점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휘 페널티 아직 남았죠? 다 못 썼죠? 얼른 하고 빨리 가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